네, 안녕하세요. 기술적 보수 사이클 투자 샌드복스입니다. 자, 이번 시간 은가 지금 숏 퀴즈가 온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현재 은 수업딜러의 투기 포지션, 숏 포지션 물량이 굉장히 막대하게 쌓여 있습니다. 자, 반면에 일반 투기 포지션 또한 이 롱 포지션으로 굉장히 높게 쌓여있던 과정 속에서 이러한 일반 롱 투기 포지션의 물량이 최근에 소폭의 이제 익절이 나오면서 가격이 약 2개월간 상승 이후에 횡보를 밟았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단기 투기 포지션에 대한 익절도 이제 끝 무렵에 다다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수업 딜러들까지 숏 커버링에 나서고 숏 스퀴즈까지 올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재 은가 추세 연장 신호가 나왔는데요. 첫 번째로 9월 금리 인하,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게 올라왔습니다. 제2 가운데 트럼프가 당선되게 되면은 트럼프발 보호무역주의에 의한 인플레이션이 다시 한번 재발할 위험성이 높아진 것이죠. 이에 따라서 시장은 보편적으로 선 반영을 하기 때문에 현재는 이 선 반영되는 이런 과정에서 상승하는 부분이 있겠다라고 보여지고요. 현재 이 COT 하면은 이제 커머셜 섭들러 숏포지션 물량이 증가하게 되면은 은값은 절대 못 오른다. 자, 이러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가 않다.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COT를 바라봐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50년 만에 발생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초입 국면인 만큼 이에 대해서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게 지킬 수 있는 건 금과 은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하고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은값의 차트부터 보겠습니다. 이 구간 굉장히 중요한 레벨이었어요. 현재 이 레벨을 돌파한 순간부터는 은이 이제 추세적으로 올라간다 라고 기본 전망을 잡으셔야 됩니다. 기술적 분석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며 또한 이 차트만 보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매크로적인 배경과 은에 작동하는 산업용 수요 또한 가치 저장용 수단, 자, 이 모두 다 상반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 추세가 생겼다 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추세가 생긴 과정에서의 눌림 조정 횡보, 그리고 이 횡보도 끝 무렵에 다다랐고 다시 한번 상승으로 연장이 되고 있는, 자,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은 우리가 2011년도에 한번 고점을 찍고 그 이후로 계속 줄곧 하락세와 횡보를 그리면서 가격이 약세에 진입을 했었어요. 마찬가지로 2021년도에 굉장한 유동성 머니를 먹고 올라왔던 부분이 있었지만 다시 한번 미국의 긴축으로 인해서 하락을 하던 사건들이 발생이 되었죠. 자, 그러나 현재는 이렇게 긴축이 발생되고 QT 테이퍼링을 하면서 조금 더 완화적인 통화 정책으로 경로가 발생되고 있으며 또한 이 미국의 금리 인하 되면 이제 피봇에 대한 상승이 현재 발생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의 금리가 5.5%인데 굉장히 높잖아요. 자, 이런 부분에서 현재 문제들이 발생될 가능성이 많이 높아졌고 이게 데이터상으로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금리 인하는 경제가 안정화되는 과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시장의 평가들은 이러하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미국은 경기 침체가 오는 과정에서의 금리 인하로, 자, 우선은 오늘 발표될 실업률과 비농업 고용 데이터에 따라서 시장은 침체로의 경로로 더 주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 데이터에 따라서 금과 은 시장도 변동성이 한 번 더 확대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제 생각엔 오늘 이 지표가 경기 침체를 향한다는 결정적인 단서가 될 것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예측치를 상회하는지 우리 비농업 고용 어떻게 나온지, 자, 이런 부분들 잘 주의 깊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는 이제 결국에 현재 금리 인하는 해야만 되는 상황까지 도래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 가격의 하방 압력이 해소가 되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긴 흐름에서 봤을 때 결국 금과 은은 이 사이클적인 측면이 존재하고 현재 이 지난 긴 횡보를 거쳐서 상승으로의 사이클이 발생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건부터 분석을 했고요. 그래서 아주 이 사이클적인 측면, 이 기간적인 측면까지 모두 고려해서 이렇게 좋은 구간부터 현재 방송을 이어나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실물 가격 같은 경우도 환율로 앞으로 뛰어오를 이런 이벤트들이 발생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은행 가격이 더욱더 크게 올라갈 일들이 존재하겠습니다. 환율의 고정 밴드가 상승하기 때문이며 은이 이번에 올라간 다음에 조정을 받더라도 이 조정이 나오는 과정 속에서 달러가 상승하게 되면서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은행 가격이, 실물 은행 가격이 더 크게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결국 경기 침체로 가는 과정 속에서 어떠한 이벤트가 발생될지 몰라요. 근데 가장 유력한 거는 신용 위험이 현재 커져 있고 미국은 사업용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위태로워져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측면에서 한번 올라갈 레벨에서 출렁거리고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도 우리가 생각을 할 때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이번 돌아온 사이클에서 자, 우선은 35불을 계속 보고 있었지만 조금 더 높여갖고 한 38까지는 오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확히 몇 가지 간다라고 이번 사이클에서 말하기보다는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결국 이런 신용 위기 같은 사태를 한번 발생되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으로 전환이 되면서 통화량이 증가하면서 당연히 보너통화 가치가 하락하면 올라가겠죠. 사모님 수도 같이 올라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기 200불 전망을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1트리온 온스 기준이고요. 그래서 1트리온 온스에 200불 전망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실버바 기준으로 충분히 1000만원은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제가 말씀드린 1000만원까지는 안 가더라도 최소한 지금 가격에서 우리가 지금 가격이 한 150 정도 하잖아요. 이게 적어도 그래도 300에서 우리가 500 사이는 충분히 볼 수 있는 시세 상황이다. 자, 이러한 투기적 포지션의 증가로 인해서 200불까지는 만약에 가지 않더라도 최소한 현재 가격보다는 우리가 5년을 봤을 때 찝어봐도 300에서 500은 충분히 갈 레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합리적인 구간이 되지 않을까 현재가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최근 제가 분석한 기점부터는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지만 이것도 이후의 상황을 보게 되면은 전혀 또 그렇지도 않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거는 이렇게 올라가는 현상이 10년의 기간에 걸쳐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또한 50년 만에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 수익 구간을 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슈퍼 사이클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금도 상승 추세로 현재 잡혀 있고요. 추세 연장으로 인해서 2600에서 2800까지 이번 사이클에서 한 번 더 위로 올라간 다음에 단기 사이클은 종료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조정 나온 다음에 횡보하고 그 다음에 더 큰 파동이 나오면서 상승할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마찬가지 이번에 AI 관련해서 전력 부족 문제로 인해서 불이익 가격도 함께 증가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미국채 10년물 금리 9월달 금리 인하를 기대를 했는지 이런 부분에서 지금 상단부 계속 터치를 하고 있지만 돌파하지 않고 힘이 소진되고 있습니다. 약세로 추가적으로 전환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과정 속에서 금과 은은 더 좋은 움직임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오늘의 메인 주제죠. 숏 스퀴즈. 결국에 수업 딜러들 뭐가 문제인가 라고 보면은 자, 이 친구들이 보통 숏 물량이 쌓이면 못 올라간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생각보다 많이 들려오는데요. 자,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번에 거의 29,000 계약 마이너스 쌓여있는 상태에서 이때지 28,000, 29,000 쌓여있는 상태에서 돌파가 나온 거예요. 보통 이 정도 계약이면은 지난 이 박스권 과정에서 나왔던 숏 물량보다 더 큰 추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녹색선이 커머셜 수업 딜러의 투기 포지션이고요. 현재는 41,000 계약의 숏을 쌓고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시세는 더 강한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커머셜 수업 딜러들이 누른다고 뭐 눌러지냐 이런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경제 상황에서 경제가 성장하고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는 이런 시점에서는 당연하게도 은이 횡보만 하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이런 수업 딜러들이 박스권의 거래로 단기적으로 올라왔을 때 숏을 쳐갖고 수익을 보고 자, 이런 거래를 반복했는데 현재처럼 이렇게 추세가 형성되고 산업용과 가치 저장 수단 모두 상승하는 이러한 시기에서는 수업 딜러의 이런 매도 포지션이 맞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또 얼마나 이들이 비합리적이냐라고 보면은 2020년도에서도 이때 보시면 은값이 단기 박스권이잖아요. 이렇게 박스권에 봤을 때 박스권의 하단에 다다랐을 때 마이너스 36,000 계약의 숏을 쌓았던 거를 대부분 익절했습니다. 자, 이 폭락이 나오기 전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 얘들은 대폭락을 감지하고 숏을 쌓았던 게 아니라 여기까지 내려가는 숏을 쌓았던 게 아니라 박스권 상단에 도달했기 때문에 박스권 하단에 팔아버리는 자, 이러한 거래를 했던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이게 시세가 급등하니까 이제 숏 커버링에 나서야 되는 상황까지 온 게 되어버린 것이죠. 자, 여기서 숏 스퀴징이란 미래의 이 은 가격이 상승에 따른 손해를 적극적으로 방어하기 위해서 자, 이제 은 매도 포지션을 청산하고 매수 포지션으로 전환하는 자, 이러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숏 스퀴즈가 계약 이행에 필요한 실물이 없는 경우에 이렇게 이행에 필요한 실물 확보하기 위해 매수하게 되는 현상들을 의미하는데요. 자, 우선은 이 커머셜 수업들의 주체가 모두 다 JP모건이다 라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겠지만 자, 이게 JP모건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우선은 코맥스 창고에 있는 은의 절반이 실물 은의 절반이 JP모건의 소유이기 때문에 이 숏 스퀴즈를 일부러 이렇게 유도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손실을
손실을 방어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손실을 방어하기 위해서 재매수를 단행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발표되는, 토요일 발표되는 데이터죠. 이제 화요일에 나온 데이터를 토대로 토요일에 이거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만약에 스왑딜러의 포지션 물량이 조금씩 감소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게 결국 현재 숏 커버링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막대한 손실을 현재 스왑딜러들은 기록 중이고요. 반대로 파란색 선 보시게 되면은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을 어느 정도는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새로운 주체들이 들어오려는 이런 모습들을 함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다같이 짝짝꿍하면서 한번 급등의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이 초반부에 말씀드렸던 이 트럼프가 재집권 당시 이제 미국의 관세 60% 이상 부과하게 되고 보호무역주의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 미국의 산업과 일자리 보호에 긍정적인 효과는 보이겠지만 이 교역량을 감소시키고 글로벌 성장이 낮아지며 글로벌 공급망 문제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유발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중국과 더 대립관계에 있게 되면은 지역적인 갈등 요인들이 더 커질 요인들로 상당하겠고요. 글로벌 주요국 간의 이 대립이 더 심화되면서 이 중국을 비롯한 브릭스 국가는 금을 기반으로 한 CBDC 그리고 은을 기반으로 한 CBDC 이런 거를 빨리 활성화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또 한 가지로는 골드만삭스에서는 트럼프가 재집권 시에는 현재의 금리보다 5번 더 추가적으로 올려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금리도 굉장히 미국인들에게는 양극화 현상들로 발생되는 동시에 개인들의 고정비 지출이 상당히 증가해서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만큼 현재의 금리 5.5도 치명적인 상황인데 여기서 더 올린다? 굉장히 이거는 파멸로 가겠다라는 것이죠. 근데 다르게 생각해보면은 이게 그만큼 인플레이션이 크게 올라오기 때문에 이렇게 올려야만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경기 침체와 동반되는 인플레이션의 증가로 스태그플레이션이 이제 한층 더 빠르게 다가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으며 금과 은은 결국 이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폭발적인 상승 흐름을 기록하기 때문인데요. 이 본원 통화의 가치 하락이 더 빠르게 발생되고 미국 재무부의 잔고가 고갈되면서 이 국채 발행을 통한 통화 발행이 장기화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서 금과 은은 더 크게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금과 은의 교환 비율 또한 최근에 기술적 반등이 나왔습니다. 수렴부 하락으로 반등 나왔는데 다시 한번 하락으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여지겠고요. 금과 은의 교환 비율이 낮아진다는 것은 금보다 은이 더 상승을 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으며 금과 은의 교환 비율은 저는 1대 39원까지는 결국 이번 단기 상승 사이클에서 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산업용 수요가 함께 견인이 되고 있으며 이게 2030년도까지는 계속 증가할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태양광 패널을 굉장히 많이 짓겠다라는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여기에 들어가는 은의 함량이 30g 정도 되죠. 하나당 30g 정도 되는데 이게 앞으로 더욱 가속화되고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은의 상승, 은의 산용 상승 함께 견인되면서 금보다 은이 더 폭발적인 좋은 움직임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금과 은 브랜드는 아시아골드입니다. 여러분들 아시아골드가 정말 제품을 잘 만듭니다. 은 같은 경우도 진공 실버바로 통해서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품질이 우수하고 만족도도 높은 제품이에요. 홈페이지에서 구입하는 방법 정말 조의를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